바이마르의 몰락, 증세 논쟁에서 히틀러의 권력 장악까지 역사의 무대에는 때때로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의 독일은 바로 그러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닥친 대공황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증세 논쟁은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켰고 이 혼란 속에서 히틀러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지금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숨결, 그 격렬했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패전의 상처와 베르사유 조약의 굴레.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는 독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고 이는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패전의 치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좌절감과 분노를 느꼈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시작부터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극단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대공황의 그림자와 증세 논쟁의 격화. 1929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를 경제적 혼란에 빠뜨렸고 독일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제가 붕괴되면서 사회적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바이마르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증세 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는 좌우 진영 모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좌익의 반발. 좌파 세력은 증세가 노동계층에게만 불공평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대공황 속에서도 부를 유지한 자본가와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은 거리 시위를 통해 정부의 증세 정책을 비판하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요구했습니다. 우익의 반발. 우파 진영은 정부의 증세 시도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좌우의 대립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히틀러의 등장과 선동 정치.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나치당과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히틀러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과 선동적인 프로파간다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무능을 비난하며 자신과 나치당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는 증세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대중을 현혹했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약속하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비롯한 소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히틀러의 선동 정치는 좌우 이념 대립에 지친 국민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나치당의 부상과 보수 세력의 오판. 1932년 나치당은 독일 의회 선거에서 최대 정당으로 부상하며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히틀러는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보수 세력은 나치당의 급성장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되 그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나치당의 대중 동원 능력을 이용해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는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야망과 권력욕을 간과했고 나치당의 폭력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권력 장악과 독재 체제의 구축.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총리 취임 직후 기존의 보수 세력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고 권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라이히스탁 화재 사건. 1933년 2월 27일 독일 국회의사당인 라이히스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공산당의 소행으로 몰아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수권법 제정. 1933년 3월 23일
의회는 히틀러 내각의 법률 제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통해 히틀러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상 독재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나치 독재 체제 구축. 이후 히틀러는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나치당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했으며 공포 정치로 국민들을 통제했습니다. 증세 논쟁은 이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히틀러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독일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장면은 혼란과 위기, 그리고 기회주의의 드라마였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증세 논쟁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히틀러는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보수 세력의 오판과 국민들의 불안은 히틀러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경제 위기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극단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정치 세력이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마르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이마르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